다들 올 한 해의 시작을 어떻게 하셨는가요? 저는 올 한 해의 시작을 참 요란하게도 하였습니다. 대체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기려고 이렇게나 액땜을 하는 것일까 싶었거든요. 여러분은 혹시 첫눈에 반해서 사랑을 시작한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러셨다면 그 사랑의 결과는 어떠셨나요? 저는 첫눈에 반해서 아주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였었어요. 제 사랑의 결말이 어땠을지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제가 들려드리는 제 인생살이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겠어요? 기가 막힌 제 인생살이를 말이에요. 아이, 그러게 기집애야. 내가 너한테 몇 번을 얘기했니? 너 정말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내가 너만 생각하면 아주 억장이 무너진다. 억장이 무너져. 어쩌면 그 인간 그렇게 기차번호를 굴 수가 있는 거라니? 언니, 나 차라리 잘 된 거라고 생각해. 그 인간이랑 사는 동안 그게 내가 사는 거였겠어? 그 인간이 나랑 우리 애한테 했던 짓, 그거 사람이 할 짓 아니었어. 아이한테 그 꼴 안 보이는 게 나는 훨씬 다행이라고 생각해. 나 괜찮아. 왜 언니가 울고 그래? 기집애야. 내가 속상해서 그렇지. 내가 속상해서. 너 아직 한창 젊은 나이인데 너 그런 개 같은 인간이랑 살면서 네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으면 너 얼굴이 어쩜 이렇게 상했어. 저는 첫눈에 반해 결혼을 한 사람이었고 제 사랑의 결말은 좋지 못했네요. 물론 그 당시에는 결론이 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요. 결혼하고 12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남편은 처자식을 두고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저와 아이를 두고서 말이죠. 아주 자취를 감춰버렸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저는 제 삶의 두 번째 시련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나쁜 인간. 자취를 감출 거면 어디 도망이라도 갈 거면 조용히 지 몸만 가지고서 사라지던가. 아주 온갖 피해는 다 주고 떠난 거 있죠. 하기야 그 인간 싹수가 노랗긴 했었죠. 자기 돈이 떨어질 때면 저를 앞세워서 돈을 빌리러 간 적도 있었거든요. 애 데리고 가서 여자가 돈 빌려달라고 하면 안 빌려줄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여보,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만 할 건데. 여보, 제발 정신 좀 차리자. 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똑바로 저기나 해. 아, 어디 봐봐. 아, 그래. 지금 딱 좋다. 지금 이대로 가. 거의 산 거지나 다름없네. 그 사람이 저와 아이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했던 건 하루 이틀 일어났던 일이 아니었어요. 돈 못 쓰고 죽은 귀신이 붙은 것도 아니고 아주 돈이랑 원수라도 진 것처럼 돈을 미친 듯이 써대더라고요. 저랑 아이를 팔아먹으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나 봅니다. 저도 사람인데, 그리고 아이의 엄마인데, 남편이라는 인간이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목구멍까지 욕이 치솟아 올랐어요. 뭘 그렇게 봐. 아,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이래? 너 자식 밥 먹이고 싶다며? 애 장난감 사주고 싶다며?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나가서 돈을 구걸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나랑 애 팔아먹어서 그걸로 우리 생활비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 놀고 먹는데 돈 쓰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일이야? 너는 인간도 아니야, 알아? 너는 인간도 아니라고. 너는 인간도 아니야. 개소리를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힘으로 저와 아이를 막대하는 그 인간한테 굵은 소금도 끼얹어 보고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들어서 내던지기도 수차례 해보았지만 달라지는 건 없더라고요. 그 인간 얼굴에 철면피를 깔고 참 쓰레기 같은 짓도 많이 했었네요. 너무 가난해서 정말 당장에 까마귀가 친구하자고 할 만큼 초췌했을 때 그 사람은 말 그대로 저와 아이를 앞세워서 돈을 구걸하게 했었죠. 그렇게 해야 뭐 돈을 더 잘 준다나요? 그걸 싫다고 할 때면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났었고 말이죠.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저는 괜찮았지만요. 우리 아이한테 그러는 건 정말 죽을 만큼 싫더군요. 그런데도 힘으로 끌고 나가서 구걸을 시키는 그 사람을 이기지는 못했기에 우리 아이 얼굴을 보자기로 눈코만 내놓고 칭칭 감아서 데리고 나갔어요. 아이 얼굴은 지키고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그 인간 해가 바뀌어도 똑같았고 덜해지기는커녕 더더욱 심해져 갔어요. 그러다 지 혼자 살아보겠다고 집을 나간 거였죠. 그러면 뭐 어떻게 할까요? 아이, 우리라고 뭐 이러고 싶은 줄 알아요? 우리도 어린애 앞에서 이런 거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양아치도 아니고 남의 집까지 찾아와서 돈 달라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 어디 있는지 사모님이 찾아서 우리한테 데려다 주던가 아니면 사모님이 돈을 갚아주던가 해야죠. 저는 아예 몰랐던 상황이었어요. 남편이 노름판에 빠져서 돈을 다 날렸다는 것을 말이죠. 정말 몰랐습니다. 치사한 인간, 도주를 할 거면 자기 처자식을 데리고 가던가 해야죠. 아니면 정정당당하게 돈 갚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솔직히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든 돈을 갚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기의 경제적 상황이 무너지자 그때 남편이라는 사람이 선택한 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가족을 처참히 버리는 걸 선택한 것이었어요. 남편이라는 사람의 무책임한 행동은 결국 빚더미만 남긴 것이었죠. 아이고, 그러지 말고 조금 더 찾아보는 게 어때? 그래도 애 키울 때 아빠가 옆에 있어야지. 아이,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무시를 안 할 테고. 그리고 억울해서 그거를 자기가 어떻게 갚어? 아, 자기가 그 돈을 땡전 한 푼 쓰기를 했어. 뭘 했어? 죄다 남편이 다 쓴 건데. 아유, 내가 다 속이 상하네. 아니에요, 아주머니. 그동안 저희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도 아주머니 덕에 제가 저희 애랑 둘이서 밥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이렇게 쫓기듯 인사드리고 가게 돼서 죄송해요. 죄송하기는 뭐가 죄송해, 죄송은. 울지 말어. 자기 우니까 나까지 눈물이 다 나네. 그래도 어디 가서도 잘 살고 절대로 남편이라는 인간이 진 빚 갚지 말어. 자기가 갚을 빚 아니야. 아주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그런 놈 있고 그저 몸 건강하게 잘 살아. 10년이 넘게 자취를 감춘 남편. 하루를 기다려보자. 한 달을 더 기다려보자. 그렇게 기다리면서 저와 아이는 많이 지쳐갔어요. 그나마 옆에 정말 감사한 이웃분들이 계셔서 배를 굼지 않고 살 수는 있었죠. 저는 양육과 생계를 홀로 책임지며 어떻게든 살고자 했어요. 남편이 집을 나가고 나서 몸뚱이 하나, 아이 한 명이 제게 남은 전부였기에 더 악착같이 일했죠. 하지만 아무리 일을 해도 도무지 돈을 갚을 자신이 없더군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집을 나간 남편이 찾을 자신도 없고 힘도 없었죠. 저는 결국 염치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힘겹게 친정을 찾아갔어요. 힘겹게 찾아간 친정이었는데 저의 친정에서는 겨우 용기를 내어 찾아온 저를 보고 병신이라고 하며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가 말이에요. 그러게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지를 말았어야지. 지금 네 꼴을 봐봐라. 이게 사람 꼴인가? 엄마, 애도 있는데 너무 그러지 말아요. 지선이 얘 마음고생 많이 하고 온 거잖아. 응? 아이, 그만 좀 해요. 지선이 너도 얼른 가서 좀 쉬어라. 너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닌 거야? 어딜 들어가? 어이, 등신 상등신아. 너 하나 챙기기도 힘든데 애까지? 네가 다 어떻게 걷어? 여자 혼자서 자식을 어떻게 거둘 것이며 돈을 어떻게 벌 거냐고. 내가 저거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네 아빠가 너를 얼마나 아껴 썼는데 네가 그러고 사는 게 말이 되냐? 저 천하의 모질한 년 같으니라고. 친정엄마가 그저 내 새끼가 안쓰러운 마음에 그러셨을 거라는 거, 네,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죠. 지금에야 엄마의 그런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서럽더라고요. 그저 저를 모질게 이야기하는 친정엄마가 밉고 원망스러웠어요. 엄마한테 도움받으려고 온 것도 아니었고 그냥 내 가족들 얼굴 보고 싶어서 온 거였어. 그러니까 나한테 돈 뜯길까 봐 걱정 안 해도 돼요. 됐어요? 아유, 저거 말하는 것 봐봐. 그래, 이 못난 거사. 우리 얼굴 봤으면 이제 가. 가서 너 하던 대로 그렇게 실컷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그렇게 부모가 뜯어말리는 결혼하더니만
아휴, 내가 아주 내 명에 못 살지. 내 명에 못 살아. 가족의 따뜻한 품이 그려 찾아간 친정이었지만 결국 그곳에서도 친정엄마와 부딪히고는 저는 다시 집을 나와 길을 떠돌았어요. 그렇게 그대로 친정에서까지 버림을 받고 혼자 자식을 키우며 살기 시작한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친정엄마한테 저런 모진 말을 들으니 그대로 무너져 버리게 되더라고요. 아들과 함께 단칸방에 틀어박혀 몹쓸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때 저를 살린 게 저희 친정언니였어요. 눈을 떠보니 저는 병원 침상에 누워 있었죠. 너 미쳤니? 미쳤어. 내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지환이가 전화 안 했으면 너 정말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 이 기집애야. 너 고작 그런 망나니 같은 놈 때문에 네 인생 날릴 거야? 어? 너까지 없으면 이 조그만 지환이는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그래? 저희 친정언니한테 전화를 했던 건 아들이었다고 했어요. 아들이 학교에 다녀와서 보니 제가 쓰러져 있었고 아들은 곧장 이모한테 전화를 한 것이었죠. 언니 말로는 자기가 달려가 보니 저희 아들이 저를 붙잡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고 있었다고 했어요. 엄마, 내가 너무 미안해. 라는 말만 반복했대요. 그러면서 제가 의식을 차리기 전까지 아이는 저희 친정언니한테 연신 물어봤었답니다. 그 어린애가 세상에 너한테 얼마나 죄책감을 갖고 있었는 줄 알아? 엄마가 자기 때문에 외할머니한테 혼나고 외할머니 집에도 못 들어가고 고생하는 것 같다고. 그 어린 것이 자기 고아원 보내달라고 나한테 그러더라. 언니, 지환이는? 우리 지환이 어딨어?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나 지환이한테 미안해서 어떡해. 아이한테 너무나 미안했어요. 쭈뼛거리며 제가 누워있는 침상 곁으로 걸어오는 아이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할 수가 없을 정도였죠. 아이한테 너무나 미안했으니 말입니다. 한참을 아이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다짐했죠. 2번 다시는 무너지는 일 없을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 뒤로 간혹 저희 친정언니랑 친정오빠가 저를 도와줬어요. 언니랑 오빠는 저에 비해 여유롭게 살고 있었거든요. 부모님이 만류하는 결혼이 아닌 축복하는 결혼을 해서인지 뭔지는 몰라도 언니와 오빠는 그저 평범하고 유복하게 살아갔어요. 하지만 사람이 염치가 있지. 매번 도움을 받을 일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저는 친정으로부터도 등을 돌린 채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말이야, 애 딸린 과부라고 동정파리 하면서 돈 벌려고 하나 본데, 이거는 아니지? 같이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알아? 글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아유, 꼴에 여시짓거리 하고 있어. 뭐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서 개소리야, 개소리가. 아, 내가 여시짓거리 한 게 당신 아니라 당신 남편이라는 사람이 정신 나가서 우리 가게에서 행패 부린 거지. 아줌마, 말은 바로 해요. 나야말로 당신 남편인지 논팽인지 아는 인간 우리 식당에 안 왔으면 좋겠어. 알아? 논팽이? 아우, 이게 진짜. 너 다시 한번 말해봐. 남의 남편 보고 뭐? 논팡이? 아이고, 너 같은 년이 어쩌다 애 하나 탈랑 데리고 여기 나타났는지 내가 뻔히 알겠다. 남편 알기를 개판으로 알았겠지. 남편한테 소박 맞고 나서 자리 잡는 거면 입 닥치고 얌전히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어디서 동네물을 흘려 흐리기를. 친정에서 주는 도움을 거절하고 저 혼자 살아가기 시작하니 그때는 마치 세상에 저 혼자 남겨진 것 같았어요. 지금이야 싱글맘에 대한 시선이 많이 좋아졌지만 그 당시만 해도 좋진 않았거든요.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운다고 하면 무조건 문제 있는 여자로 봤어요. 그냥 백반집 운영하면서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남편 없이 아이 키우는 여자라고 별 말도 안 되는 소문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그저 저와 아이를 둘러싼 세상이 차갑게만 느껴졌어요. 그때는 명절이 또 그렇게 싫더라고요. 아이가 어느 정도 커서 우리는 왜 명절에 시골에 가지 않아? 라고 할 때면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해줄 수 없었어요. 그저 없는 형편에 명절에 아이한테 햄버거나 피자를 먹여주면서 아이를 달랬죠.
그 당시만 해도 저는 평생 저희 친정엄마 얼굴 못 보고 살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부모 자식 간의 연이 어찌 그리 쉽게 끊어지겠어요. 저는 다시 친정엄마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지나서 말이에요. 엄마가 건강이 많이 안 좋아. 그러면서 너랑 지환이 얘기도 자꾸 꺼내고 이제는 그만하고 와서 엄마 얼굴 좀 보고 지내. 엄마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엄마가 왜 시간이 얼마 안 남아? 지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오빠? 엄마 연세가 많으시잖아. 당연히 지병이 생기셨지. 너 사는 거 힘들어서 말을 안 했다만 엄마 췌장암 판정 받으셨어. 시간 얼마 안 남았다. 나중에 후회할 일 없게 엄마 찾아와서 인사라도 해. 친정오빠를 통해서 듣게 된 소식은 충격적이었죠. 엄마가 췌장암 판정을 받으셨다니. 그때야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너무나 멍청하게도 그때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 엄마가 영원히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말이에요. 그제야 저는 저희 아이를 데리고 13년 만에 친정엄마를 다시 찾아갔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그렇게 나한테 모질게 말했으면 잘 살아야지. 왜 아프고 난린데 그렇게 나한테 인생 아까워서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던 사람이 자기 건강 하나 못 챙겼어? 왜 못 챙겼는데? 우리 13년 만에 본 건데 엄마 이렇게 아프면 내가 엄마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살라고. 나 어떻게 살아 엄마. 내가 미안해. 13년 만에 본 엄마는 너무 많이 변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내가 잘못해서 엄마가 편찮으신 것 같아 스스로한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엄마는 많이 작아졌고 너무나 많이 노쇠해져 있었죠. 엄마는 마음도 많이 약해지신 것 같았어요. 등신이라고 욕하면서 내쫓던 때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엄마는 저를 바라보며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말씀을 이어나가셨어요. 독한 년, 내가 아무리 오지 말라고 했다고 정말 한 번을 안 오냐? 나한테 네가 뭘 미안해. 내가 이렇게 모질게 말했으니 네가 안 오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나 말이다. 내가 너한테 등신이라고 해놓고서는 내가 더 등신이었네. 내 몸 아픈 것도 모르고 말이야. 친정엄마는 저리 말씀을 하시며 저한테 20억짜리 친정 아파트를 상속해주겠다고 하셨어요. 13년 만에 나타난 딸이 뭐가 예쁘다고 그걸 주겠다고 하시는 건지, 거기다 착하디 착한 친정 언니랑 친정 오빠 역시 엄마가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하였죠. 여태껏 너 혼자서 어떻게 살아왔을지 안 봐도 훤해. 어릴 적부터 너 꾀 한 번 안 부리고 자란 거 내가 알아. 얼마나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하면서 살았겠어. 독한 거사. 그래도 힘들 때는 그냥 네가 먼저 오지 그랬어. 꼭 이렇게. 아유, 울지 말어. 이제 그만 울어. 고생도 그만하고. 너 많이 고생한 거 다 안다. 엄마 내가 너무 미안해. 나 너무 늦게 와서 너무 미안해요. 기집애야, 엄마 자꾸 울면 몸에 안 좋아. 그러니까 그만 울어. 네가 우니까 엄마도 자꾸 울잖아. 엄마 말대로 해. 나랑 오빠도 너 이제는 좀 편하게 사는 거 보고 싶으니까 그만 울어. 13년 만에 돌아온 친정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그날 저는 13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다 쏟아내는 것처럼 오열을 했습니다. 그 어둡던 제 인생의 터널에서 제가 드디어 밖으로 발을 내딛는 것 같았죠. 너무나 안타깝게도 저를 밖으로 이끈 건 엄마의 위독한 소식이 시작이 되었지만 말이에요. 그렇게 13년 만에 엄마와 재회를 하고 친정엄마는 1년도 안 되어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마 누군가 저한테 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엄마와 함께한 그 1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노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1년 동안 저랑 친정엄마는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를 못 불렀던 것을 보상하듯 서로를 마음 편히 불러댔으니까요. 있을 때 자주 찾아뵙고 있을 때 잘해야 한다고 친정엄마가 그렇게 허무하게 제 곁을 떠나고 나시니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엄마를 찾아뵙지 못한 일이 그저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는 그만 울어. 그게 엄마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 거야. 여태껏 떨어져서 지내면서 엄마 걱정하게 하고 엄마 속상하게 해드린 거. 네가 이제부터 잘 살면 그거는 엄마한테 다 갚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알지. 내가 잘 살아야 우리 엄마 편하게 쉬시지. 나도 다 알지. 그런데 너무 죄스럽고 후회스러운 건 쉽게 안 가실 것 같아, 언니. 나 정말로 나중에 우리 지환이가 나 안 본다고 해도 아무 말 못할 것 같아. 내가 우리 엄마한테 했던 거 그대로 받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할 거야. 아이고, 지환이 절대 그럴 녀석 아니야. 네가 그렇게 장래 내내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슬퍼할 때 지환이 혼자 묵묵히 일 다 했어.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살자. 그게 엄마한테 보답하는 길이야. 친정언니 말 틀린 거 없죠. 엄마 장례가 끝나고 49제까지도 저는 슬픔에 잠겨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언니한테 저리 쓴소리를 듣고 혼나니 마음이 추스러지대요.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남겨주신 20억짜리 그 집을 가지고 잘 살아보자 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다른 이유 하나 없이 오로지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마음 놓고 편히 쉬실 수 있게 잘 살아야겠다 마음뿐이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도 제 인생은 순탄하지가 않은 것일까요? 아이고, 잘 지냈어? 그래도 다른 놈 안 만나고 애랑 둘이서만 잘 살았나 보네. 역시 당신은 그럴 줄 알았어. 이래야 내가 기억하는 내 마누라지. 다른 놈들이 당신 옆에 분명히 다른 놈팡이가 있을 거라고 제대로 긴장하고 가라고 했는데 나는 끝까지 아닐 거라고 했거든. 뭐 그래도 솔직히 긴장을 조금 하기는 했지. 그런데 당신도 참 역시나네. 잘 지냈지? 네가 여기를 어디라고 와? 네가 여기를 어디라고 오냐고? 나가서 2번 다시 우리 근처에 얼씬더지 말라고. 내가 너 같은 개 망나니 만나서 얼마나 개고생을 하며 살았는 줄 알기나 해? 나가. 뭐? 개망나니? 이래서 여자가 남편 없이 지내면 개판이 되는 거라니까. 이봐. 그래. 떨어져 지내온 시간이 기니까 당신이 나한테 화 많이 났던 거 그거는 내가 이해할게. 그런데 그 말은 좀 조심하자. 어? 10년? 아니, 20년 가까이 아무 소식 없던 남편이 나타난 것이었어요. 그것도 제가 저희 친정엄마한테 20억에 달하는 집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연락을 해온 것이었죠. 그렇게 수십 년간 연락 한 번 없던 인간이 어떻게 제 소식을 알았는지 궁금하시죠? 저 역시 궁금했어요. 그리고 꽤나 화가 났죠. 아니, 어쩌면 인간이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싶어서 말이에요. 그런데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아니면 뭐 저의 주의력이 부족했던 것이겠죠. 남편이 제가 아파트를 상속받은 소식을 알게 된 그 경위는 참 시시했어요. 간사했죠. 참 대단하다. 그렇게 지 마누라랑 자식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던 인간이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았네. 네 친구라는 새끼들한테 나랑 자식 소식은 한 번 안 물어봤을 인간이 우리가 돈 생겼다는 이야기 듣고 이렇게 온 거야. 정만 씨가 너한테 그런 것까지 얘기했어? 참,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끼리끼리네. 에헤이, 정만이 욕을 하면 안 되지. 뭐 정만이가 말해줬다기보다는 내가 그냥 툭 찔러보니까 그 자식이 슬슬 본 거지. 당신도 알잖아. 정만이 그 자식 그거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거. 그 자식은 사람은 좋은데 머리에 생각이라는 걸 안 해서 말이야. 당신도 참 대단하다. 어쩌면 사람이 변하지를 않니? 그래서 우리 돈 생겼다는 얘기 듣고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찾아온 거야? 도대체 어쩌면 인간이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을까? 내가 아주 경이롭다. 그 인간은 늘 그랬어요. 남편이라는 사람은 자기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죠. 저와 아이한테도 관심은 없었어요. 그 사람이 관심 있는 건 오로지 돈뿐이었어요.
집을 나가기 전에도 제가 친정에서 돈으로 도움을 받는 날에는 귀신같이 알아서 그 돈을 빼앗아 갔어요. 그게 나이를 먹어도 고쳐지지가 않은 거죠. 남편 주변에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남편은 그중 한 친구를 통해 저와 아이의 상황을 듣게 된 것이었죠. 재수 씨 잘 지내고 계신 거죠? 아이, 큰 건 아니고 지안이 녀석 중학교 입학하는 시기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좀 사서 보냈어요. 친구 놈이 못나서 재수 씨가 고생하시는 거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아니에요. 정만 씨가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래도 이렇게 저희 지환이 잊지 않고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지환이한테도 정만이 삼촌이 보내준 거라고 꼭 얘기할게요. 저는 남편의 친구 중 유일하게 멀쩡한 사람과 가끔 안부를 주고받았어요. 처음에는 저도 연락을 굳이 받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 때도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그 사람이며 그 사람 아내까지 저와 아이한테 주기적으로 안부를 물어주고 아이의 생일을 기억해서 선물을 챙겨주는 모습에 마음을 열게 되었죠. 아이 역시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그 사람을 잘 따랐고 말이죠. 그런데 그 친구가 어떻게 제 아들과 안부를 주고받던 중 제가 저희 친정엄마 아파트 상속받은 사실을 들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제 남편과도 꾸준히 연락을 했던 그 친구가 남편한테 이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래, 정만 씨랑 정만 씨 와이프가 무슨 죄가 있겠냐. 안 그래? 너 같은 인간을 친구랍시고 옆에 둔 게 잘못이겠지. 보나마나 뻔해. 당신 그렇게 나가서 개 망나니처럼 사는 동안 정만 씨한테 돈도 수도 없이 빌렸겠지. 당신이 정만 씨 어릴 때 깡패들한테 구해줬다는 이유 내밀면서 말이야. 나 정만 씨랑 정만 씨 와이프가 악의적으로 그 소식 전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오는 건 아닌 거야. 당신은 염치가 없는 거라고. 알아? 아이, 뭐를 또 당신은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정말 돈 때문에 왔을 것 같아? 그냥 나도 이제 당신이랑 애 앞에서 설 만큼 떳떳하게 내 일 잘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온 거라고. 아, 이 여자가 당신은 어떻게 세월이 지나도 이렇게 사람이 답답하냐, 어? 제가 막 쏘아붙이자 남편은 되려 억울해하더라고요. 젊을 적에 그렇게 온순했던 여자는 어디 갔냐면서 말이에요. 온순은 무슨? 자기가 저한테 잘하고 그렇게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지 않았다면 저도 유한 성격 그대로 살았겠죠. 지가 다 만들어 놓고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며 그러는 자기야말로 어쩌면 세월이 지나도 저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것인지 그저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저건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가 일을 잘하고 있든 일을 못하고 있든 아니면 또 어디 가서 개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니든 내가 그 말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 이미 수십 년 전에 자식이랑 와이프 버리고 도망간 남자한테 어떤 신뢰를 가질 수 있겠는지. 너 개소리 하지 말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저는 온 힘을 다해서 그 인간을 집 밖으로 밀어냈어요. 쌍욕을 함께 내뱉으면서 말이죠. 그렇게 개무시를 하고 폭언을 쏟아내야 그 인간이 얼씬 안 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인간은 포기를 안 하더라고요. 뭐 계속 저와 아이한테 이제는 잘할 거다 이러면서 저한테 한 보름 동안에 계속 접근을 했어요. 내가 보낸 택배 받았어? 아이, 홈쇼핑 보다 보니까 당신이랑 딱 어울릴 것 같아서 말이야. 당신 예전부터 원피스 좋아했잖아. 그래서 당신 생각나서 사서 보내봤어. 아이, 봐봐. 내가 밥벌이도 못하고 내 능력이 없으면 내가 당신한테 선물을 보낼 수가 있겠어? 아이, 나 좀 믿어달라니까. 연애 때도 안 하던 선물 공세를 하면서 제게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뭐 이유는 너무나 간단했죠. 자기를 받아달라. 그게 그 사람의 주 목적이자 유일한 이유였어요. 저는 당연히 그 인간 얼굴도 보기 싫어 아는 척도 안 하고 욕만 하고 한 번 더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를 할 거라고 했죠. 그런데도 포기를 안 하더라고요. 나중 가서는 스토킹 당하는 사람들 심리가 이럴까 싶을 정도로 남편의 연락이 너무 두려웠어요. 하루는 또 집 앞에서 선물을 사들고 서 있더군요.
이대로 가다가 이건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발전할 것 같아서 저도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했죠. 저는 문 앞에 선물을 들고 서 있는 그 사람에게 고춧가루를 뿌려버리고 이야기했어요. 고춧가루가 눈에 들어간 그 인간 눈 맵다고 난리를 치더군요. 눈이 매워서 아파? 눈물 날 것 같아? 그래 봤자야. 내가 너 같은 놈 때문에 흘린 눈물이 얼만데. 나 너 같은 인간 우리 지환이한테 얼굴도 보이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나가. 아, 그래. 온 김에 이혼 서류나 쓰고 가. 내가 너랑 이혼하려고 해도 네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이혼을 할 수가 있었겠어. 이혼 도장이나 찍고 꺼져. 뭐? 야, 너 정말 이럴 거야? 사람이 마음을 표현하면 너도 어느 정도 그만하고 받아줘야지. 아우, 눈 매워. 나 이러다가 눈 멀면 네가 책임질 거야? 여보, 당신 정말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냐, 어? 나 변하게 한 게 누군데. 다 필요 없으니까 이혼 도장이나 찍으라고. 저는 그 인간이랑 이혼을 하고 싶어도 이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일정 기간이 지나 실종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그 인간 흔적이 다른 지역에서 발견이 되어 실종 신고도 사망 신고도 못했죠. 그렇게 남으로 지내면서 호적상에는 가족으로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남편이라는 이 인간이 몇십 년 만에 제 앞에 나타나기 시작하자 이때 아니면 기회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도 아예 이혼 서류를 떼다가 집에 갖다 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남편을 마주하면서 이혼을 하자고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인간 태도를 싹 바꾸더라고요. 그 인간 갑자기 오열을 하면서 자기가 죽이는 아이템이 생겼다고 사업을 할 거라면서 나한테 절반만 보태주면은 나를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준다나 뭐라나? 뭐 그런 소리를 하면서 저를 돈방석에 앉히고 싶다고 엉엉 울더라고요. 원맨쇼를 하고 난리가 난 거죠. 이봐, 나이 들어서 당신 혼자 살 거야? 아들놈 키워봤자 결국에는 결혼해서 지 처자식 먹여 살리기 바쁠 거야. 당신은 뭐 거들떠나 볼 것 같아. 그러지 말고 우리 잘해봐. 어? 내가 이번 사업이 정말 좋다니까. 기운이 남달라요. 그러니까 너한테 딱 당신 어머니가 남겨주신 거 그 반만 투자해봐. 어? 아, 그래. 당신 말대로 죄 지은 거 이제는 갚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결국은 울며 불며 연기를 해도 자기 안에 숨어있는 검은 속내는 숨기지 못한 거죠. 결국 그 인간 저한테 본색을 드러낸 거예요. 돈을 바라고 왔다고 지가 지 입으로 시인을 한 거죠. 저보고 결국은 재산을 좀 지원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남겨주고 가신 그 집을 처분해서 말이에요. 여보, 나 정말 많이 달라졌어. 당신은 나 보고 변한 게 없다고 자꾸 그러는데, 나 정말 많이 바뀌었다니까. 그러지 말고, 어? 그건 나중에 네 무덤 들어가서 너 혼자 외치던가 하고 난 더 이상 당신이랑 할 말 없으니까 그냥 이혼 도장 찍으라고. 여기서 제발 좀 끝내게. 이혼 도장 찍어달라고. 당신, 그렇게 내가 싫은 거야? 그렇게 나를 용서 못 하겠냐고.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인간한테 당연한 거 묻지 말라고 하면서 이혼 서류를 계속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그 인간 한숨을 푹 내쉬더니만 제 손을 잡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그래, 당신이 그렇게 내 얼굴도 보기 싫고, 나랑 말도 섞기 싫은 거면 내가 떠나줄게. 그렇게라도 해서 나 없이 당신 남은 인생 편하게 보내고 싶다면, 내가 그렇게 하게 도와줄게. 이혼하자. 대신, 그렇게 되면 나한테 재산 분할해줘야 하는 거 알지? 서류상으로 우리 단 한 번도 별거 한 적도 없고, 부부로 계속 쭉 살아온 거잖아. 이별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줘. 그러면서 그 돈으로 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도 아니고 파렴치하게도 절반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어쩌면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인간 이혼을 해줄 테니 재산 분할해달라 하면서 자기가 휙 이혼 서류에 지장을 찍더니 저보고도 찍으라고 했어요. 저 사람 정신이 그냥 어떻게 된 거 아닐까, 생각이라는 걸 못하게 된 건 아닐까 싶었죠. 너무 뻔뻔하게 굴어서 말이에요. 뭐? 이별 선물?
내가 살다 살다 나이 먹어서까지 별 개소리를 다 들어야 되는 거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정신이 나갔다고 너 같은 인간 사업한다고 하는데 절반을 줘? 그것도 우리 엄마가 나한테 남겨준 거를? 아우, 너 정말 양심 없다. 없어도 너무 없어. 네가 사람이니? 저는 그 사람한테 소리쳤어요. 네가 왜 재산을 가져가려 하냐 하고 말이에요. 그 인간 결국은 용서받으려는 마음 하나 없이 지가 돈 가져가려고 온 거죠. 아주 지 속내 훤히 다 드러나고 나니까 눈빛이 돌변하더라고요. 그러든 말든 저도 이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인데 쫄 게 있겠어요? 저는 남편한테 다 필요 없으니까 빨리 이혼하자고 했어요. 대신 나 지금 네가 찍은 서류에 내 지정 못 찍어. 너 하는 꼬락서니 보니까 이혼도 쉽게 안 될 것 같다. 나 변호사 선임 제대로 해서 이혼 서류 다시 작성할 거야. 알겠어? 내가 너한테 너 같은 놈이랑 살면서 고생한 거 그거 싹 다 정리해서 너한테 위자료까지 청구할 거야. 이 망할 놈의 인간. 너는 사람도 아니야. 알아? 그런데 이 싹퉁머리 없는 년을 봤나? 너 내가 며칠 내내 사람 좋게 허허허 해주니까 내가 호구로 보여? 아이고, 이게 너무 오래 지나서 다 잊은 건가 뭔가? 야, 너 정신 차려. 너 내가 누군지 잊었어? 어디 옛날 기억나게 한번 해줄까? 나 이럴 거 하나 없는 사람이야, 알아? 그 인간 갑자기 저한테 막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는 잃을 게 하나도 없다면서 가진 사람이 더 몸을 사려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지는 밑바닥 생활까지 했다나요? 겁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면서 저한테 눈을 부라리며 온갖 해코지와 욕지거리를 다 해댔어요. 그러면서 재산분할 해준다는 각서 같은 걸 작성해 온 걸 꺼내더라고요. 그리고는 거기에 지장을 찍으라며 저를 잡고 힘으로 제압을 하려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제 아들이 들어온 것이었어요. 남편은 제 아들 얼굴을 보고 또 개소리를 했죠. 넌 누군데 이 집에 들어와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어? 너 뭐 내 와이프 애인이야? 야, 인연이가 아주 할 짓은 다 하고 살았네. 하긴 남자가 없을 리가 없지. 야, 그래도 너 너무한 거 아니냐? 네 자식뻘 되는 애를. 돈이 좋기는 하네. 젊은 놈 너 돈 때문에 이러고 사는 거 너희 엄마가 아니야? 정신 차려 임마. 하여간 생각하는 수준하고는 딱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만큼만 하는 거죠. 이쯤에서 여러분도 남편이 왜 지 아들 얼굴을 못 알아보는지 궁금하시죠? 자기 아들 얼굴인데 왜 못 알아볼까 하고 말이에요. 사실 이 아들은 제 여동생의 자식이었어요. 저는 여동생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 아이를 제 아들로 입양해 키웠죠. 남편은 그런 저를 이해 못하겠다면서 아들 아이 얼굴 한 번을 제대로 안 봤어요. 별채와 본채로 집을 써서 그 인간은 늘 별채에만 있던 터라 한 집에 살면서도 아이 얼굴 한 번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늘 술에 취해 있었으니 말 다 한 거죠. 네 동생 그렇게 세상 떠난 거 안타까워서 이러는 거 알겠다만 네 인생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네가 대뜸 애 하나 드리겠다고 하면 그쪽에서 좋아할 것 같아. 그냥 내가 계속 키울 테니 너는 그런 생각하지 말어. 네 앞길이나 생각해. 친정에 좀 복잡한 일이 많았죠. 제 밑으로 여동생은 미혼모로 조카를 낳았는데 조카를 낳다가 하늘나라로 떠난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친정엄마가 쭉 조카를 키우셨는데 그때도 이미 엄마가 연세가 있으셨던 터라 제가 조카를 입양했죠. 친정언니와 친정오빠는 이미 아이들이 있었기에 제가 입양을 했어요. 아들 역시 제가 자기의 이모라는 걸 알면서도 저를 엄마라 부르고 엄마처럼 여겼죠. 그렇게 저는 제 아이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런 아들이 집에 들어섰는데 제가 남편이라는 인간한테 욕이나 듣고 있는 걸 봤으니 아들이 당연히 눈이 돌죠. 아들은 그대로 휘적휘적 집 안으로 들어와서는 제 손을 억지로 끌고 있는 그 인간을 걷어차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그 인간의 멱살을 잡고 아주 무서운 얼굴로 가만히 안 두겠다고 했죠. 어디서 함부로 엄마한테 손을 대려고 그래? 빵에 다녀온 게 자랑이야? 죄 짓고 빵에 다녀온 게 자랑이냐고?
죄를 짓고 살았으면 그 입 닥치고 개가천선하고 살 생각을 해야지. 뭐? 연락만 하면 뭐를 어째? 어디서 개소리를 짓거려? 아들은 주말에 회사에 나갔다가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온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였죠. 남편은 이렇게 장성하게 커버린 조카를 당연히 못 알아봤고 제 아들에게 너는 뭔데 나한테 가만히 안 두겠다는 말을 하냐고 소리를 쳤네요. 이것들 보게. 야, 네가 그놈이었어? 그 앵벌이 하던 놈. 너 기억나지나? 내가 너 앵벌이 하라고 네 엄마랑 같이 계속 길가로 내몰았었잖아. 야, 그때는 코 찔찔 흘리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하던 놈이 많이 더 컸네. 근데 몸뚱이 큰 것처럼 생각도 커야 하는 거 아니냐? 어디서 배워먹은 싸가지야, 이 못 배워먹은 놈아. 남편은 그러면서 제 아들 얼굴에 손을 대려고 했어요. 그러자 아들이 명함을 남편 얼굴에 냅다 던지며 그 사람을 그대로 엎어치게 했죠. 그리고 아주 멋들어지게 소리쳤어요. 나 대한민국 검사야. 내가 못 배워먹어? 적어도 내가 이 나라에서 검사 노릇하는 거면 너 같은 버러진 놈들보다는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아들의 명함에 검사라고 멋들어지게 박혀 있었어요. 남편은 땅에 널브러져서 잠시 숨을 고르다 아들의 말을 듣고 그 명함을 더듬더듬 주워들은 거죠. 그 인간 아들의 명함을 보자마자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하긴 그럴 만도 하죠. 그 인간 자기 입으로 그랬잖아요. 이미 밑바닥 인생이고 빵에도 다녀왔다고 말이에요. 아들은 자기 아래 널브러져서 명함이나 들고 사색이 된 제 남편을 바라보며 이야기했어요. 적어도 당신이 양심 있으면 우리 앞에 나타나면 안 되는 거지. 왜? 너 돈 떨어져서 앵벌이 시킬 사람이 필요했어? 아, 그랬던 거야? 그럼 잘 됐네. 당신이 그렇게 떠들어대던 그 빵에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나오는 밥이나 처먹고 평생 거기서 썩어.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이, 너 아빠한테 이러는 거 아니지? 아빠 같은 소리 하네. 소름 끼치는 소리 하지 마. 나 단 한 번도 너 같은 인간? 내 아빠라고 생각한 적 없어. 어떤 아빠가 돈 필요하다고 자식 새끼를 길바닥에 내몰아. 그건 아니지.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이랑 나는 검사랑 범죄자로 마주하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아들은 검사의 직함으로 남편을 경찰에 넘겼어요. 집에서 벌어졌던 그 많은 일들이 이미 CCTV에 담겨 있었기에 남편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에 묶이게 된 거죠. 남편은 저를 해코지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경찰에 송치되었어요. 집에 CCTV가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희 친정엄마가 많이 편찮으셨잖아요. 엄마가 많이 편찮으신 시점부터 집에 홈캠을 설치했었거든요. 엄마한테 눈을 떼면 안 되었으니까요. 엄마를 위해 설치했던 그 홈캠이 다시 저를 구하게 된 거죠. 그걸로 남편을 경찰로 보낸 거고요. 그리고 남편이 경찰서에 가서 그 인간의 추악한 진실이 더 밝혀지고야 말았어요. 그래도 제가 아직 저 사람이랑 서류상 부부 아닙니까? 저희는 남이 아니에요. 저도 다 사정이 있어서 집을 떠난 거고 이제는 저 사람 옆에서 남편 노릇하면서 살려고 했던 겁니다. 빚이 있는 거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장모님이 남겨주시고 간 재산에서 같이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부부끼리는 재산도 공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쩌면 사람이 저럴까요? 남편이 한다고 했던 사업은 역시나 거짓말이었어요. 그 사람이 저를 찾아온 것은 사업 자금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벌려놓은 빚을 갚기 위해 그리고 노름을 하기 위해 저를 찾아온 것이었죠. 그 인간의 한 말 중에 진실도 있기는 했었네요. 교도소에 다녀왔다는 거, 그건 정말 진실이었어요. 그 사람은 빵에 다녀온 게 맞더라고요.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것도 맞았죠. 여기저기 돈 가지고 사기를 치고 다녀서 그걸로 교도소에 다녀왔던 것이었어요. 그러고도 그 인간 정신 못 차리고서 나 찾아와서 나한테 엄마 재산 달라고 한 거야. 언니, 어쩌면 그 인간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인간이 그렇게까지 안 변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지환이 앞에서 얼마나 창피스럽고 애한테 얼마나 미안했던지. 그래도 지환이가 나서서 일 처리해줘서 다행이지.
아이 그 인간 그 조사받는 와중에도 지환이 이름 팔려고 했다더라. 내 아들이 검사라고. 지환이가 너한테 말하면 너 속상할까봐 나랑 통화하면서 그 소리를 하더라. 아휴, 너 절대로 두 번 다시 그 인간이랑 엮일 생각도 하지 마. 알겠어? 편지 같은 거 보내도 답도 하지 말고. 그 미친놈 그거는 양심 없어서 너한테 면회라도 오라고 할 놈이야. 맞죠. 그렇게 사고를 치고도 정신 못 차리고 다 늙어서도 지 와이프랑 아들 팔아먹으려 했던 인간이니 말이에요. 저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남편의 치사함은 끝을 모르고 어떻게든 제가 상속받은 돈을 뜯어가려고 했다가 제대로 큰 코 당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저 인간으로서 안타깝더라고요. 인생 참 낭비하는 놈이구나 하는 생각에 말이에요. 저의 아들에 의해 경찰에 송치된 남편은 결국 저로부터 단 한 푼의 돈도 뜯어내지 못했어요. 그 인간이 만족하며 세웠을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결국 그 인간 늙은 나이에 초라하게 빵에서 인생을 보내게 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 결말이 뭐냐고요? 그 결말이야 뭐 또다시 철창행 거죠. 대체 무슨 죄를 얼마나 짓고 복역을 하다가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귀지 말고도 다른 게 엮여 있어서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이 저를 찾아왔던 시기에도 그 사람 완전히 석방이 된 게 아니라 집행유예로 나온 거더라니까요. 그런데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사고를 쳤으니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된 것이죠. 이제는 그 인간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기에 저는 정식으로 그 사람과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들은 앞장서서 그 사람이 저한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신청도 해둔 상태이죠. 마음 같아서는 그 인간 뒤를 다 캐서 요 먼지만한 죄라도 더 얹어서 평생 그 철창에서 못 나오게 하고 싶다고 하는 아들을 제가 만류했어요. 굳이 네 손으로 더러운 똥 묻히지 않아도 저 인간은 알아서 망할 거야. 그러니까 아들, 너는 더 이상 저런 놈한테 마음 쓰지 말어. 이렇듯 저는 저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순간들을 이겨냈어요. 아들 덕분에 말이에요. 여동생의 자식이었던 저의 아들을 제가 마음을 다해 키우고 사랑으로 살아간 덕분인지 이제는 아들이 제 인생을 구해줬네요. 현재 저는 친정오빠가 있는 미국으로 이주를 하려고 합니다. 아들도 그게 좋을 것 같다면서 저를 적극 지지하고 있고요. 이제는 저도 모든 짐 다 내려놓고 정말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에요. 저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의 삶도 편하고 안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마음 나눠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 아줌마의 수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